자, 맨체스터 시티는 명확하게 보이죠. 네. 타겟은 2명인 것 같아요. 큰 거액이 들어가는 2명의 공격수. 2명 공격수가 아니지. 1명 공격수, 1명 공미라고 봐야지. 노리고 있는데 좀 업데이트가 최근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맨체스터 시티와 관련돼서는 요즘 가장 그래도 믿고 볼만한 기자들 중에 한 명인 스튜어트 브레넌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이적 시장이 이제 한 6주 정도 남았죠? 예, 그지. 8월 말. 8월 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브레넌의 어떤 Q&A는 딱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맨시티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남은 이적 시장의 기간들을 보낼 것인가 방향을 좀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 만약에 꼭 내가 가방이 필요해. 무조건 가방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A의 가방이 있어. 딱 봤는데 없네. 그럼 B라도 사야 돼. 왜? 짐을 맨손에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뭐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방 필요하니. 근데 어떤 유형이에요? 만약에 A를 원하는데 A가 없어요. 그럼 B를 사나요? 너 어때요? 저는 B 안 사요. 저도 안 사요. 저는 무조건 A 삽니다. 나는 A가 나올 때까지 전국을 뒤져서라도 A 아니면 안 사. 저도 똑같아요. 네, 차라리 비닐로 봉다리에 다 갖고 다닙니다. 이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우리 다 그렇지만 결국 B를 샀을 때 어딘가 마음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걸 아니까 A만 노리는 거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엔 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꼭 무조건 필요한 어떤 거라고 봅시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알 없는 안경. 이렇게 다니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차가 필요해.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상황이야. 무조건 차가 필요한데 내가 A차를 사고 싶어. 근데 A차는 뭐 대기를 3년을 해야 된대. 3년. 근데 무조건 차가 필요해. 그럼 B차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우라면 대체품을 꼭 사야 된다.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황과 본인들의 스타일이 스타일을 고려해봐야 이적 시장에서도 그렇죠. 만약에 공격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해리 케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사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뭐 제수스 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소비 풍토 두 가지를 그냥 크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맨시티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자, 일단 브레넌이 먼저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릴리시와 케인은 여전한 탑타겟이다. 당연히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뚜렷한 목표 2명이고 그릴리시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릴리시를 탑타겟으로 노리는데 만약 불발일 시에 다른 선수는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나 이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릴리시를 사오는 거는 최고인데 그릴리시를 못 샀을 경우에 그 자리에 그냥 뭐 본인들이 원치 않는 아니면 2순위, 3순위의 선수를 살 것이냐? 나는 안 사도 팀이 안 돌아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예 맨시티가 후보 자원에 대해서는 플랜을 안 세워두고 있대요. 오로지 그릴리시만 딱 공미 자리 영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릴리시 영입이 불발되면 그대로 후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그릴리시 영입이 과연 성사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지금 맨시티한테는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릴리시의 그래서 이 영입 가능성, 정말 맨시티가 큰 금액을 제시했을 때 그릴리시가 여기에 응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그릴리시가 영입이 안 되면 공미 자리는 그냥 제로가 될 거니까. 근데 그릴리시의 가능성이 브레넌은 제법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기사들에 따르면 그릴리시한테 어떤 이 바이아웃이 있는 뭐 1억 파운드가 아니냐, 1억 유로인지 뭔지 하여튼 비스무리한 기사들이 몇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진위가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점은 지금 이 브레넌이 얘기한 부분은 개인 협상에서는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대표팀 내 입지를 다지기에 커리어의 트로피가 있어야 그릴리시도 유리해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네. 어떤 대표팀을 보더라도 똑같은 선수다? 근데 똑같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하위권 내지 중위권 정도의 팀에 있는 것보다 최상단에 있는 팀에 있었을 때 차출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 경험으로 봤을 때 더 큽니다. 저는 물론 이제 브레넌의 얘기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대표팀 내 입지는 만약에 그 얘기가 많았어요. 잉글랜드에 대해서 빅6에 있는 선수를 사우스게이트를 항상 우선시 뽑고 그 이하의 유망주들은 그렇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마운트는 예전에 더비 카운티 임대 시절 때도 사우스게이트가 칭찬을 좀 했었고 본인 뜻대로가 제일 커요. 네. 차출 여부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이게 그냥 팀과 무관하게 밸런스를 과연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항상 사우스게이트의 선호도가 갈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꼭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이 더 높은 순위에 있는 팀으로 이적했을 경우에 차출이 더 자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봐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레넌도 그 맥락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렇게 일단 하나 따져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아마 그릴리시 주변인들한테 들은 게 있는 거겠죠.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한 갈망이 크다. 당연히 그렇겠지. 예, 이거는 뭐 이 브레넌이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지금 휴가 중이고 복귀 후에 무언가 동향을 지켜봐야 된다. 예, 만약에 맨시티가 제의를 했을 때 그릴리시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휴가 복귀 이후에 실제로 좀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브레넌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아스톤 빌라가 돈이 모자란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안 팔아라고 하고 어떻게든 이 그릴리시를 잡으려고 할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하나입니다. 그릴리시의 의중. 그렇죠. 빌라에 남아서 팀과 함께 이 팀을 캐리하면서 본인이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그 다음에 뭐 트로피 이런 걸 노릴 것이냐. 그쵸. 95년생의 나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전히 젊은 선수입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 네. 진짜 그릴리시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휴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봐야죠. 많은 보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브레넌이 얘기한 건 케인과의 동시 영입 가능성입니다. 많은 예산을 맨시티가 물론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케인의 이적 자체가 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영입하는 건 그래서 브레넌은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막말로 딱 이렇게 느낌 막혔을 때 해리케인을 영입을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1억 5천만 파운드는 써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뭐 케인이 그릴리시가 한 1억 파운드로 칩시다. 그러면 2억 5천만 파운드예요. 그죠. 이거는 못 쓸 거야 아마.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파이낸셜 페플레이랑 이런 걸 봐야 되잖아. 그리고 어쨌든 돈이 아무리 있다 한들 그 정도 금액은 부담이라는 게 아닐 수가 없죠. 부담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브레넌이 보기에도 둘의 동시 영입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맨시티가 이미 벌어둔 수익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판매한 선수는 찾아보니까 앙헬리뉴 있고 은메차 있고 또 이제 잭 해리슨 드디어 리즈 유나이티드에 완전 이적을 했죠. 그동안 계속 임대를 했다가 그래서 이들의 합친 이적 그 수익이 5천만 파운드 그리고 이제 산초가 맨유로 가게 되면서 산초의 셀 온으로 1,100만 파운드가 유력하다. 아직 산초 맨유 오피셜은 안 떴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뜨는 왜 이렇게 안 떠? 예. 이거는 지금 유력인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6,100만 파운드 뭐 이 정도 가량을 이제 맨시티가 수익을 얻은 거죠. 근데도 둘의 동시 영입은 부담이 있다. 그래.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한쪽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맞아. 아스톤 빌라와 딜도 아마 그냥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더 둘의 영입은 어렵다. 동시 영입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Q&를 이제 정리를 해봐야죠. 스튜어트 브레넌이 얘기했던 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케인 영입은 솔직히 우리가 계속 종민 형도 얘기하신 것처럼 확률은 희박합니다. 나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릴리시는 브레넌의 이야기처럼 결국 개인이 원할 시에는 영입의 가능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스톤 빌라가 아마 이번에 부엔디아도 영입하고 그릴리시와 같이 세워서 이번만큼은 진짜 유럽 클럽 대항전 나가보자 이 마음을 아마 크게 야망을 품고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아스톤 빌라가 워낙 쓰고 있는 돈이 매 이적 시장마다 큰데 커요. 뭐 5년 정도 아마 단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쫙 투입한 다음에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정도에 다다르자. 그렇죠. 근데 이 플랜에 웬만하면 그릴리시는 꾸준히 지키고 싶겠죠. 근데 그릴리시 선수 본인이 아까 브레넌의 어떤 취재 결과처럼 챔스에 대한 갈망, 트로피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적의 가능성은 조금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싶고 근데 역시나 빌라하고 어떻게 협상을 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영입이 불발될 시에는 다른 공미의 영입은 브레넌의 이야기에 따르면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확률이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릴리시가 불발이야. 네. 그럼 맨시티는 아무도 영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케인도 희박하고. 케인 희박하니까. 그러면 공격수, 공미 다 지금 크게 어떤 대체 매물을 생각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그건 있죠. 네. 어떻게든 그러면 그릴리시를 성사를 시키려고 하겠지. 사실 저는 그릴리시 자리는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기존 자원으로 써도 괜찮다고 어떻게든 생각해요. 좀 돌려보자. 근데 문제 톱입니다. 그래. 톱도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던 기존 2선 자원들을 겨우 써가지고 메웠잖아요. 제로톱으로. 근데 톱만큼은 케인이 불발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옵션 한 명 정도는 좀 영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 생각나는 선수. 왜냐면 여긴 아구에로가 나가서 자리가 하나 빈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자리 하나라도 채워야 됩니다. 데닝스. 나도 데닝스 생각이 나요. 네, 이외에도 어쨌든 매물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 도일 있잖아요. 도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델랍. 그래. 죄송해요. 델랍. 저기 델랍 아들. 토미 도일은 중미죠. 예. 네. 리암 델랍. 델랍 아들 맞잖아. 맞아요. 로리 델랍 아들. 로리 델랍 아들 리암 공격수죠. 네. 그래서 리암 델랍은 뭐 오히려 쓰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그래도 좀 의아함은 있어요. 자리가 하나 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약간 의외인 거는 왼쪽 풀백이 전혀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근데 걔는 있어요. 그 누구야 어린애 누노 타바레스는 아스날 선수. 누노 타바레스는 저기 그거는 아스날 선수 맞고요. 맞죠.
그 누누 멘데스. 누누 멘데스 그래. 네, 스포르팅의 왼쪽 풀백. 걔 얘기는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비싸요. 되게 비싸거든요. 네. 빡세게 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요즘에 맨시티 링크는 오히려 누노 멘데스보다 저 안토니 로빈슨이나 그래. 아니면 저기 이게 몇몇 선수가 좀 있죠. 뱅자민 맨디 자유얘기도 있고. 왜 그러지? 이거는 안 팔려서 자유인 거죠. 진첸코가 사실. 좋았으니까 진첸코를 믿고 가는 것도 나는 뭐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왼쪽 풀백 얘기가 어쨌든 브레넌의 Q&A에서는 없었잖아요. 그게 좀 의아했었어요. 그럼 이제 크게 지금은 비중을 두지 않는 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 풀백의 매물이 아까 얘기했던 누누 멘데스를 시즌 중에도 계속 링크가 있었으니까 영입한다면 베스트겠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번은 무리다라고 보는 건지 그래서 매물이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칸셀로 진첸코에 대한 믿음이 큰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거는 맨시티의 좀 능통한 기자들이 앞으로 정보를 좀 전해주지 않을까?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루머들을 보면 맨시티는 뱅자민 맨디 거치에 따라서 왼쪽 풀백 영입에 방금 얘기했던 여부가 풀백. 달려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뱅자민 맨디가 빨리 판매가 돼야겠죠. 근데 누가 사겠느냐 좀 의아함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맨디가 떠나서 왼쪽 풀백 자리에 누군가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타 포지션보다는 적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는 그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안토니 로빈슨 풀럼에서 이제 뛰었던 안토니 로빈슨이죠. 홈그로운이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될 수 있다. 뭐 한 1,000만 파운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안토니 로빈슨도 지금 맨시티하고 링크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진하지는 않죠. 결국 중요한 건 그릴리시 앤 케인인데 그릴리시 자리는 몰라도 케인은 못 산다 그러면 공격수 다른 2순위, 3순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공격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